정부가 군산조선소 지원을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협력업체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군산을 떠난 가운데 도심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무료 통근버스까지 도입되자 건물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전주 객사길이 특색 있는 카페와 식당이 늘면서 젊은이들의 명소가 됐지만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대학 정책이 국공립대 지원을 늘리는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사립대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새 정부 인사들이 앞다퉈 군산조선소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협력업체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는 만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가동 중단을 앞둔 군산조선소에 대해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새 정부 인사는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전라북도 경제의 세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 전주 혁신도시, 군산조선소 이 세 군데를 어떻게 하면 다시 활력 있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새 정부의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직접 전북을 찾아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군산의 희망을 만드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못 박은 가동 중단 시기가 다가오고 일감이 끊기면서 폐업하는 협력업체와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뒤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그 사이 지역 경제는 더욱 파탄나고 회복하는 시기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월 말로 가동 중단됐다가 몇 개월 있다가 다시 가동되는 것보다도 현 상태에서 가동 중단 없이 가야만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전라북도는 정부가 선박 펀드로 현대중공업에 건조 물량을 배정하고 기존의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하면 군산조선소가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떠나면서 산단 부근의 원룸들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도심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료 통근버스가 운행되자 원룸 이탈이 더욱 가속화될까 집주인들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룸과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오시도동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군산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이 잇따라 떠나면서 대부분 원룸이 절반가량 비었습니다. 세입자가 모두 떠나 집주인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곳도 생겼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다 그냥 비다시피 하니까 어떻게 사냐고 진짜. 빈 상가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점포를 연 은행 두 곳도 군산조선소의 구조조정 여파에 철수를 잇따라 했습니다. 근로자가 떠나면서 정주 여건마저 나빠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공단이 이번 달부터 무료 통근버스를 운행하자 원룸 주인들이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산단이 시내에서 20km 넘게 떨어진 데다 대중교통도 턱없이 부족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아예 산단 근처 원룸 단지에 집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근버스 운행으로 이들 근로자마저 떠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혜택을 주면 다 시내로 나가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누가 여기 있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다 나가버리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통근버스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실이 산단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갱리단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주 다가동 일대 객사길에 붙은 이름인데요. 특색 있는 카페와 식당이 많아 젊은이들의 명소가 됐지만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기자기한 카페와 특색 있는 음식점이 즐비하게 들어선 거리. 원래 지명은 객사길이지만 갱리단길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서울의 경리단길처럼 개성 있게 꾸며놓은 식당과 카페가 많아 붙여진 이름입니다. 최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SNS 같은 데서 해시태그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유명한 것 같아서 와봤는데요. 전주 특유의 느낌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년 사이 새로 생긴 가게만 40여 곳. 2, 3년 전만 해도 빈 점포가 더 많았던 곳이지만 특색 있는 가게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젊은 여행객들의 명소가 됐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길이기 때문에 식사나 카페 이용하시기에도 좀 적합한 장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높아진 인기만큼 임대료도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20평, 25평 정도 기준으로 잡고 봤을 때 540에서 50 정도 했던 것들이 불과 5개월밖에 안 됐는데 2,000에 120에서 130까지 이렇게 한 두세 배 정도 올랐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옛 도심에 둥지를 틀었던 청년 사업가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은 부담이 되긴 하죠. 자리를 정확히 잡으면 모르는데 중간에 흐지부지해서 없어지거나 그런 활성화가 안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죠. 청년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로 일궈낸 갱리단길이 건물주의 배만 불리고 도리어 청년들을 내모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새 정부의 대학 정책은 체질 개선과 체제 개편이 핵심입니다. 구공립대 지원을 늘리고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유도할 방침인데요.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립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을 무기로 한 대학 길들이기 정책은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도 회의적입니다. 국가가 평가해가지고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4년 내내, 5년 내내 반대를 했었던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차기 정부는 없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신 국공립대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건전 사학을 공영형 사립대로 끌어들이는 체질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 국립대 간 연합대학 체제를 위해서는 거점 국립대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중심 국립대학과의 통합, 나아가 30여 개 공영형 사립대와의 국립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체제 개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립형 사립대입니다.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와 달리 지역 사립대의 경우 별다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생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국립대 재정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정된 지원 속에서 사립대에 돌아갈 몫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긴장하고 있죠. 국공립대 연합대학 출범을 통한 대학 서열 파괴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앞으로 어떤 식의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오늘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무주의 수온주가 33.6도까지 올라갔고 저녁에 5개 시군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아스팔트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쉴 새 없이 내리쬐는 뙤약볕에 온몸엔 땀줄기가 흘러내립니다.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휴대용 선풍기도 틀어보지만 더위를 피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야외 나왔는데 햇볕이 바로 이제 비치다 보니까 많이 더워요. 여름을 어떻게 나야 될지 많이 걱정이 벌써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더위에 지친 시민들은 나무 그늘 아래로 피서를 왔습니다. 저희 오늘 더워가지고 엄마랑 같이 시원하게 바람 쐬러 왔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좋네요. 더 쉬다 가려고요. 오늘 무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주의 수은주도 32.5도까지 오르는 등
김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올해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전주와 익산, 완주와 정읍, 무주 등 5개 시군에는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낮 최고 기온 33도 안팎의 불볕더위와 나쁨 수준의 오존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낮에는 30도를 넘는 더위가 지속되겠으니 야외활동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진 뒤 다음 주 금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남원과 순창, 고창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들어 남원과 순창, 고창 지역 31헥타르에서 논물이 마르고 밭작물이 시드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고창 해안에선 땅속 염분이 지표로 올라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0억 원을 들여 관정과 지하수를 개발하고 급수차와 양수기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후보자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 개발청의 위상과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새만금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을 투자하고 지역업체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꽃을 피워내는 힘, 꽃심을 전주정신으로 선포했습니다. 전주정신 선포 1주년을 맞아 전주정신의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립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온갖 순환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생명의 땅. 작가 최명희는 소설 혼불에서 전주를 꽃심을 지닌 땅이라고 썼습니다. 개관 15주년을 맞은 전주 역사박물관이 전주정신 꽃심을 주제로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실록을 지킨 선비들이 쓴 임계기사는 올고즘을, 황칠과 자개로 멋을 낸 부채는 전주의 풍류를 보여줍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전주 시민들께서 이제 전주 정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많은 점들이 모여 하늘과 바다를 이루고 도시의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전묘화가로 잘 알려진 김주철의 작품입니다. 그림 속 다리는 단절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소통과 교류를 의미한다고 작가는 설명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풍경을 담은 2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진작가로 잘 알려진 박영숙과 김옥선 등 여성 작가 5명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작가의 나이도 관심 분야도 다르지만 자신의 성과 삶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방송이 보도한 레미콘 업체의 폐수 불법 배출과 관련해 새만금 환경청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환경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달 불시 점검에서는 폐수를 불법으로 유출하기 위한 시설이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곧 순창군과 현장 점검을 벌여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없도록 사업장을 철저히 점검해 환경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홍보 예산과 인사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사장은 자신의 고향인 충남의 언론사 2곳에 8차례 1,400여만 원의 광고를 집행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승진 인사 때 필수 절차를 누락해 후배를 내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무주군 무주읍의 한 주택에서 56살 이모 씨가 기초생활수급 중지 통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이웃집까지 번져 주택 2채를 모두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고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전주시 장동 전주 월드컵 경기장 서문 쪽 2층에서 전북 현대 전 스카우트 50살 차모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전북 현대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차 씨는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K리그 심판에게 수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뒤
지난해 5월 전북 현대를 떠났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전북 귀농귀촌 박람회가 오늘 서울 AT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18일까지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과 한국농수산대학, 전북대학교 등이 참여해 홍보관과 상담관을 운영합니다. JTB 전조방송이 영국 웨일스의 공영방송 S4C와 양해각서를 맺고 프로그램 공동 제작과 유통, 마케팅 등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JTB 전조방송과 영국 S4C는 지난 4년간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제작 지원하는 UHD 다큐멘터리 장벽 시리즈 등 모두 5편의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해 40여 개 국가에서 방영했습니다. 귀뚜라미 그룹의 최진만 회장이 설립한 귀뚜라미 문화재단이 오늘 전주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39명에게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은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설립 이념에 따라 전국의 저소득 가정 자녀와 소년, 소녀 가장, 모범 학생 등에게 해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